밤마다 대수롭지 않게 여겼던 그것. 새삼 화제가 된 이유는 무엇일까요? 비만과도 연결이 된다 하는 게 최근 연구들에서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밤이 되면 어김없이 찾아드는 비만의 주범. 자꾸 밤에 가서 뭐 빵이 있나 무슨 뭐 딸기 있나 무슨 뭐 초콜릿 있나. 참을 수 없는 유혹이죠. 하지만 습관성 야식은 중독을 부르고 중독은 우리를 살찌게 할 것 같은데 그런 유전자가 움직이고 하는 모든 기능들이 결국 비만 쪽으로 가게끔 돼 있는 거죠. 야식까지 끊고 체중 감량을 시도해도 살이 빠지지 않는 건 왜일까요? 이게 집에 있어서 막 먹어서 비만한 게 아니고 컴퓨터 앞에 있는 럭스가 이미 500럭스, 1000럭스가 넘는 거랑 스마트폰 똑같죠. 이것도 100럭스가 넘잖아요. 물만 먹어도 살찐다는 말은 들어봤지만 이번엔 빛이랍니다. 기본적으로 더 밝게 사는 지역에서 사람들이 더 비만의 위험이 높다. 비만에 이를 가능성이 빛의 밝기에 달려있다는 겁니다. 즉, 빛이 밝으면 체중이 늘어나고 밝지 않으면 줄어든다는 거네요. 딱히 문제가 없는데도 살이 찐다면 그 까닭은 이것이 아닐까요? 조금만 먹어도 쫄쫄 굶어도 몸무게가 제자리라면 말이죠. 비만의 주범, 정말 빛일까요? 최근 그 비만하고 연구를 한 논문들을 보면요. 보통 이제 밤이 밝은 지역, 대부분 도시 지역이 되겠죠. 이런 도시 지역 사람들한테서 더 비만과 관련된 그런 것들이 더 높아지는 결과를 볼 수가 있는데 이미 비만이 돼 있는 게 그 논문이 전 세계적으로 논문이 굉장히 많이 나와 있고요. 국내외 연구에 따르면 밝은 빛에 노출된 그룹이 낮은 그룹에 비해서 비만 유병률이 높았는데요. 그렇다면 과연 우리는 어떨까요? 전문가는 우려했습니다. 조명이 기본적으로 바깥에서의 조명도 있지만 이 실내에서의 조명도 있잖아요. 이 두 가지 요인 모두 다 비만과 관계가 있다라고 밝혀지고 있습니다. 빛으로 가득한 도시의 야경. 이 빛들이 우리를 살찌게 한다는 건데 문제는 안팎으로 마주친다는 겁니다. 빈도가 높다 보니 걱정은 좀 되네요. 그렇다면 이런 조명들이 모두 우리를 살찌게 만드는 걸까요? 왜냐하면 빛이라는 게 다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밤에 어두워야 되는데 빛이 비춰지는 게 공해가 되니까. 그래서 야간 빛공해라고 표현하는 게 낮같이 환한 야간의 빛공해와 언제나 손에서 놓지 않는 스마트폰의 불빛. 우리는 지나친 빛에 둘러싸여 있습니다. 일주기 리듬이라는 게 있는데 그 일주기 리듬을 결정하는 요소가 태양이 떴을 때 밝아지고 태양이 그러니까 빛과 어둠에 의해서 일주기 리듬이 만들어지고 유전자 자체가 그 일주기 리듬으로 우리 몸의 모든 기능들이 그런 리듬을 가지고 있거든요. 우리 몸엔 시간의 변화를 감지하는 생체 시계가 있는데요. 밤에 보는 밝은 빛은 문제를 일으킵니다. 그러면 이게 밝고 어둠에 의해서 리듬이 이렇게 만들어져야 되는데 밝은 거는 줄어들고 어두운 건 높아지고 그럼 리듬이 이렇게 만들어질 게 적게 만들어지겠죠. 근데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일단 어두워지면서 멜라토닌이라는 호르몬이 우리 몸에서 뇌에서 나와야 되는데 그 멜라토닌이 나오면서부터 잠은 시작된다. 그럼 반대로 불을 켜놓고 잔다. 그럼 멜라토닌은 안 나옵니다. 예, 나오더라도 소량 잠하고 무관한 양이 나와요. 어두워야 분비가 늘기 시작하는 멜라토닌은 한밤중에 집중적으로 분비되는데요. 제대로 분비가 안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 스트레스를 받으면 살이 쪄요. 그중에 그 원인 중에 하나가 코티솔 호르몬이 증가해서 그래요. 멜라토닌이 증가하면 코티솔은 반대로 떨어져요. 그래서 반드시 잘 때는 멜라토닌이 나와줘야 되고 멜라토닌은 우리 몸의 모든 성기능을 좋은 기능들을 유지시켜주는 호르몬 중에 하나다. 스트레스 호르몬을 낮추는 데 필요한 멜라토닌. 만약 없거나 부족하다면 그 문제는 피할 수 없겠죠? 어두운 밤에 밝은 빛을 보게 되면 뇌에서는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이 분비되는데요. 이게 체중과 무슨 관련이 있을까요? 우리 몸이 위기 반응 때 지방 성분을 많이 축적해 놔야 나중에 그걸 에너지로 쓸 수 있으니까 계속 몸이 위기 반응으로 느껴지게 되니까 우리는 사실은 나중에 굶지 않고 사는데 자꾸 위기 반응으로 느껴지는 거예요, 몸은. 다시 말해서 빛 때문에 만들어지는 스트레스 호르몬의 영향이 문제인 겁니다. 자, 빛이 수면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실험을 통해서 분석해 보기로 했습니다. 자는 동안
뇌파와 몸의 변화를 통해 수면의 질을 살펴보는 수면 다원 검사를 실시했는데요. 불을 껐을 때와 켰을 때 그 결과는 얼마나 달랐을까요? 불을 끄고 잔 상태랑 불을 켜고 잔 상태를 비교를 했는데요. 불을 켜고 잔 상태에서 이제 수면 효율이 5% 정도 더 낮게 나타났고요. 그 다음에 각성 정도는 2배 이상 더 많게 나타났습니다. 실험 결과 수면 효율은 불을 껐을 때 비교적 높은 것을 알 수 있었는데요. 뒤척이는 횟수 역시 더 적었습니다. 하지만 불을 켰을 땐 그 횟수가 더 많았는데요. 깨어있을 때 나오는 뇌파랑 또 잠을 잘 때 나오는 뇌파랑 이제 성격이 틀리겠죠. 근데 불을 켰을 때 좀 더 이제 깨어있을 때 뇌파가 좀 더 비율이 많았고, 밝게 켜둔 조명이 비만에만 영향을 미치는 건 아닙니다. 망가진 생체 시계는 어떤 결과를 불러올까요? 이제 메타볼리즘이 교란이 돼서 비만 쪽으로 가는 거고, 그 다음에 호르몬이 교란이 되면서 호르몬과 관련된 암들이 증가되고, 유방암, 그다음에 대장암, 그다음에 전립선암, 그다음에 난소암, 이런 것들이 지금까지 알려져 있어요. 과도한 빛이 비만은 물론 각종 암까지 유발할 수 있다는 겁니다. 결국 피하는 게 최선이네요. 1룩스라고 하면은 촛불 1개 정도의 광원이 약 1m 떨어진 곳에 1제곱미터에 받아들여지는 수준을 1럭스. 빛의 조명도를 나타내는 단위인 럭스. 어느 정도가 숙면에 도움이 될까요? 5럭스 미만이 잠자는데 가장 좋은 조도예요. 촛불 5개. 그런데 실내에서 접하는 조도가 생각보다 꽤 높았습니다. 전문가들이 말한 쾌적한 수면 조도를 훨씬 웃도는 수치인데요. 등은 물론 누워서도 손에서 놓지 않는 스마트폰조차 65럭스였습니다. 우리가 미세먼지라든지 뭐 이런 안 좋은 유해 물질 같은 경우에는 스스로 통제하기 어려운데 어쨌든 빛이라는 요인은 스스로 통제가 가능한 요인이잖아요. 건강을 위해서 스스로 예방하는 습관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건강한 잠을 위해 이제는 바꿔야 합니다. 아니, 바꿔야 삽니다.